안녕하세요, 버니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네요. 선물은 다 준비하셨나요? 아니라고요? 하긴 저 버니도 지난달 불프에 저 자신과 가족,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다 장만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온라인 쇼핑몰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커머스계의 최고 대목은 연말을 앞둔 11월에 몰려있죠.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광군제, 그리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인데요. 올해는 여러모로 예년에 비해 조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중국 이커머스계는 실속은 챙겼다고 하는데요. 현재 진행형인 빅테크 길들이기와 홍색 규제로 인해 알리바바며 징동닷컴이 정부 눈치를 보며 다양한 행사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광군제 때 164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거래액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반면 이번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선 전미 소매업 협회 등 다양한 곳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란 벽을 넘기기 쉽지 않았던 것 같죠? 온오프라인 기업들이 대거 경쟁에 뛰어들며 전 세계가 주목했던 광군제와 블랙 프라이데이. 이번 쇼핑 축제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앞으로의 쇼핑 대목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버니와 얼른 알아보러 가시죠. 해마다 늘 시끌벅적해서 축제 같았는데 올해는 조용하다 못해 싸늘했다는 이번 광군제. 광군제는 마치 올림픽처럼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알리바바가 실시간 매출액 추이를 공개하면 중국 매체들이 이를 경마식으로 보도해 축제 분위기를 부추겼죠. 그러나 지난해 10월 중국의 빅테크 길들이기가 시작되었고 당국이 광군제를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들을 불러 부당 경쟁을 하지 말라며 노골적으로 경고하는 바람에 쇼핑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알리바바는 내외신 기자 수백 명을 초청해 진행하던 미디어 행사도 취소하고 실시간 매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도하던 중국 매체들은 상술행위를 경고하며 감시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기도 했죠. 정부며 언론사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광군제에는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중국 내 이커머스 1, 2위를 다투는 알리바바와 징동닷컴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22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감시 속에서도 이렇게 높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건 거차오 열풍과 라이브 방송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올해 광군제 기간에 중국에서 설계되거나 생산된 제품들의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알리바바 산하 티엔마오는 11일 0시가 되자마자 400여 개의 중소브랜드 판매액이 1000만 위안을 돌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이는 작년보다 10배가량 증가한 수준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소비자들에게 자국 브랜드의 가치와 신뢰도는 외국 브랜드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었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주의가 부상하면서 중국의 문화상품과 업체에 대한 관심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중국 내 새로운 채널로 주목받는 라이브 방송이 올 광군제를 통해 핵심 채널로 부상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알리바바의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 타오바오 라이브뿐 아니라 중국 온라인 쇼핑몰 핀도더와 중국판 틱톡이라 불리는 더우인, 콰이셔우 등 동영상 플랫폼이 참전하며 라이브 커머스 열풍에 불을 지폈는데요. 실제로 이번 타오바오 라이브에서는 광군제 당일 양대 인기 쇼핑 호스트인 웨이야와 리자치의 방송을 시청한 사람이 각각 1억 100만 명, 8,515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경제매체 차이시는 2021년 광군제는 플랫폼 대전에서 라이브 방송 대전으로 변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가 광군제를 통해 뚜렷이 드러났는데요. 온라인 쇼핑이 채워주지 못하는 현실감이라는 욕구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채워져 광군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거죠. 이로 인해 더는 라이브 커머스가 구매를 위한 일회성 홍보 수단이 아니라 소비 욕구를 2배로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당당히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 오프라인 매장에 도어버스터와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연상되실 텐데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강타한 최근 사람들의 소비 양상은 우리가 지금껏 봐오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2020년은 온라인 쇼핑에 있어 기록적인 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보복 소비의 영향이 짙게 나타났는데요. 올해에도 온라인 쇼핑이 꾸준히 상승세일 것을 예상해 아마존 등 다수 기업은 불프 기간 내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러한 기대에 찬물이라도 끼얹듯 올해 온라인 판매액은 사상 최초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불프 당일인 지난달 26일 미국의 온라인 쇼핑 매출은 89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사이버 먼데이 당일에는 10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4% 감소했는데요. 이는 일전에 말씀드린 물류 대란으로 인해 블랙 프라이데이가 블랙 노벤버라고 불릴 만큼 한 달가량 일찍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매출이 감소한 것에 비해 오프라인 소비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물류 대란으로 인한 재고 부족을 피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며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이 전년 대비 약 48%나 증가한 건데요. 소비자뿐 아니라 유통사도 오프라인 매장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한 뒤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하게 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하는 건데요. 배송 지연, 직접적인 제품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지쳐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이 시점에서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단순히 구매를 위한 매장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온라인 쇼핑 업체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속속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은 백화점 형태의 대형 소매점을 낼 계획이라는데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뿐 아니라 아마존의 PB 상품까지 판매할 거라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의 쇼케이스로서 활용되는 거죠. 아마존이 오프라인에 진출하려는 가장 주된 이유는 온라인의 유일한 한계인 소통의 부재 때문인데요. 아무리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가 여러 방면으로 축적된다고 하나 소비자의 A부터 Z까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인 교감이 필요했던 거죠. 원래 오프라인 매장 중심이었던 이마트가 이베이를 인수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신세계그룹은 1조 원 이상을 온라인 풀필먼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오프라인 거점을 온라인 물류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신세계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7.1%나 상승할 수 있었던 건 국내 최대 규모의 럭셔리 화장품 전문관을 열고 업계 최초로 중층을 도입하는 등 오프라인 매장도 함께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일각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탄탄한 유통망을 보유한 기업만이 21세기 리테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리테일 업계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쇼핑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그친다기보다 하나의 여정이자 사회적인 활동이기도 하며 기분 전환이나 교류를 위해 그 시간과 공간에서의 경험을 소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쇼핑에 대해 편리함뿐 아니라 실제감 있는 경험에 대한 욕구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등장한 라이브 커머스는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친화력과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했으며 오프라인 매장 역시도 이전의 아날로그적 경험이 아닌 하나의 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리테일 업계에서도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자 복합문화 공간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온라인 영역이 리테일 산업을 이끌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만 이제는 과거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각각의 영역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쇼핑 트렌드에 유연하고 민감한 온오프라인 전략만이 뉴노멀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일상 회복의 과도기인 지금, 앞으로 또 어떤 기업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가치를 선보일지 버니와 함께 지켜보시죠. 이상 버니였습니다.